TV가 드리는 이민정보 하우스메이드 관리법 2.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어제 저의 NG 나레이션 영상 때문에 짜증은 나시지 않았나요? 작가가 보내주신 글을 읽을 때 저는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을 하기 위해 글 내용의 상황을 상상하며 읽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그 상상을 하면 너무 우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전거에 덩치 큰 두 사람을 태우고 낑낑대며 운전하는 나이든 아저씨를 떠올린다던가, 안전뱅이 의자에 삼삼오오 둘러앉아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욕탕 의자라고 하니 발가벗고 목욕탕에서 밥 먹는 장면이 떠오르잖아. 제가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나머지 혼자서 크크거리며 녹음이 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가식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보기 좋았고 함께 웃었다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 짜증스러웠다는 분들도 혹시 계셨을지 몰라 걱정이 되어서요. 다행히 재미있었다는 분들이 많아서 안심은 되었지만, 혹시 심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계속 노력해서 더 잘할게요. 오늘도 어제의 하우스메이드 이야기를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관리 팁 알려드릴게요. 앞서 한 달 전쯤 된 영상일 거예요. 하우스메이드가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울면서 집을 떠난 이야기요. 함께 슬퍼하며 용돈과 여비를 넉넉하게 줘 보냈는데 집안의 기중품을 훔쳐 달아난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교민분들이시면 알만한 분이신 크게 사업을 하시는 모 사장님이 이민 초창기에 메이드에게 집을 한 달 맡기고 간 사이에 다 털린 이야기도 기억하실 거예요. 남의 일이거나 지나고 나면 그냥 웃어 넘기는 이야기들이지만 당하는 당사자가 되면 얼마나 속이 상해지는지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이런 일련의 사건이 생기게 되는 99.99%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가 메이드를 인간적으로 대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놔두는 경우와 같은 거죠. 이 속담의 뜻은 다들 아시다시피 생선을 둔 사람이 바보짓을 한 거란 뜻이잖아요. 루카스의 이민 정보를 차근차근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저처럼 십수년을 이들과 부딪히며 오래 살다 보면 필리핀 사람들의 인간성에 대한 체념이 아니라 이해로 바뀌더라고요. 두 사람 국 끓일 고기를 썰으라고 지시를 내리면 1kg의 고기를 갈기갈기 다 썰어버리는 너무나 수동적인 피노이를 이야기할 때도 어떤 분들은 그걸 7년이나 근무한 직원을 그렇게 융통성 없는 재원으로 만든 리더십의 문제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제가 리더십이 부족하다면 그건 인정. 그런데 그 리더십으로 16년간 30명이 넘는 직원을 데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무탈하게 사업을 잘 하고 있을까요? 아이러니죠. 아마 망해도 벌써 몇 번은 망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오래전부터 필리핀을 안티하는 사람이 되었을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지혜로운 필리핀 이민 팁은 살면서 수없이 많이 겪어온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이런 경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 하는 있는 그대로의 정보이니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이민 생활에 참고와 활용을 하시면 그나마 큰 사고는 피해갈 수 있을 거란 기대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어제 필리핀에서 약 12년 정도를 살고 계시는 가구점 사장님의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하루 일당 15,000원 주고 부리는 목공에게 하루 20만원 일당 받고 일하는 한국의 목수처럼 일해주길 바라는 한국인 오너가 문제가 더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참 속이 시원하더군요. 일당 15,000원 주고 부리는 직원은 그저 내가 시키는 일만 잘 해주면 최고지 하시면서 그분은 그걸 깨우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다 하더군요.
리더십 없는 저라고 뭐 바로 깨우쳤겠어요? 저도 10년이 더 걸렸답니다. 호텔 용품을 훔치는 직원을 현장에서 잡아서 박스에다가 이것저것 더 챙겨서는 쉿! 비밀이니 집에 가져가 쓰거라 하고 우는 아이를 달래서 보내고 사무실로 돌아와 커피 한잔 하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찹찹하던지. 이민 초창기였다면 아마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난리 났겠죠? 믿는 직원이 회사 물건을 도둑질했으니. 그런데 지금은 제대로 관리 시스템을 못 만들어 생선을 던져놓는 내 책임이 우선이고 그 다음엔 얼마나 필요했으면 나쁜 짓인 줄 알고도 훔칠 생각을 했겠느냐는 측은함이 들더군요. 그렇게 그 직원에게 마음을 주고 난 후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직원은 우리 리조트 용품 출입고 관리자 일을 하는 슈퍼바이저랍니다. 물론 오늘과 내일이 다른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위안을 합니다. 여태 내가 필리핀 사람들에게 당하고 손해를 본 것들 모두 다 합해도 같은 동포 단 한 사람에게 당한 피해보다는 10분의 1도 안 된다고요. 물론 그 사람은 지금 3년째 선풍기도 없는 깜빵 생활 중이지만. 자, 그럼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는 정보 중 하나인 필리핀 사람들의 나쁜 손버릇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에 부연 설명으로 말씀드린 그 가구점 사장님의 첫 매니저는 자재를 살 때마다 공급자에게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자재 절반은 자기 집으로 배달시켰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가구를 만들어 인터넷 판매를 한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어 해고를 했다더군요. 혹시 오래된 중고차를 타고 다니시는 교민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주유를 할 때 기름통 마개를 닫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주유원이 기름을 넣고 마개를 빼돌리거든요. 그걸 부품상에 팔면 50페소를 받는답니다. 겨우 1달러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름을 채우고 뚜껑도 없이 룰루랄라 음악을 들으며 드라이빙을 하시겠지요? 저요? 당연히 당해봤으니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룰루랄라 노래 부르며 운전을 한 거죠. 젠장. 집에 운전기사가 있다면 새 차를 사거나 새 타이어를 갈고 나면 반드시 일련 번호를 적어 기사에게 사인을 받아 놓으세요. 왜냐고요? 여러분들은 기사가 새 타이어를 매장에 팔아버리고 재생 타이어를 달아놓은 차를 운전하실 수 있을 테니깐요. 집에서 쓰시는 고급진 샴푸나 바디로션이 있으시면 혹시 안에 내용물의 점도가 약해지지 않았는지도 가끔씩 확인해 보세요. 왜냐고요? 하우스메이드가 자기 샴푸나 바디로션 통에 여러분 걸 리필을 하고 거기에 물을 채워 놓을 거니까요. 등등등등.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웃지 못할 황당한 사건들을 다 널려 놓으면 책 한 권 나온다고요. 자, 그럼 우린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 이런 책 한 권짜리 상황을 일일이 숙지하고 매일매일 이거 확인하고 저거 확인하고 요거 확인하고 저거 확인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포기죠 뭐. 하지만 사전에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있답니다. 그건 바로 뜨거운 우리의 가슴은 그대로 간직한 채로 차가운 머리로 그들과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필리핀은 300년이 넘는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인이 집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사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슬레이브였죠. 그리고 지금은 하우스메이드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역시 그러한 시절이 있었지만 전쟁과 혁명으로 평등한 사회가 됐고 현재는 60%가 넘는 중산층을 보유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면서 하인 시스템은 사라진 지 오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문화에 익숙치 않은 우리는 집안일을 하는 직원에게 대하는 방식이 너무나 인간적이죠. 가족처럼 용품도 공용으로 쓰고 식사도 함께 하고 거실에서 TV도 함께 보고
자식처럼 또는 조카처럼 아이들의 이모처럼 우리는 대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누가 대체 믿어줄까요? 귀중품 모두 들고 할머니 제사에 간 저의 첫 하우스메이드부터 저 역시 참 많은 우여곡절을 메이드로 인해 상처받고 급기야 메이드 없는 생활을 선택했었는데 어느 날 필리핀의 부유층 친구를 사귀게 되고 이러한 하소연을 늘어놓았더니 그 가족들이 화들짝하며 나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참 멍청이다 라며 나를 이해할 수 없다더군요. 그리고는 그 친구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보모를 부르더니 너 우리 집에서 얼마나 일했냐? 하고 묻더군요. 13년을 함께 살고 있더군요. 그 친구 자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린 미성년 나이에 그 집에 와서 지금까지 함께 지내며 아이를 돌보며 살고 있다는데 절대로 식사를 함께 하지 않는답니다. 절대로 소파에 앉을 수 없답니다. 절대로 식자재를 섞지 않는답니다. 절대로 생필품을 공유하지 않는답니다. 이건 어느 집안을 가도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다 보니 내가 그동안 메이드들에게 해온 처사가 그들 눈에는 이상한 처신이 되었던 거죠. 공은 공, 사는 사.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며 내 앞에서 포옹을 하고 볼키스를 해줍니다. 하지만 상하 간의 기본적인 예절은 절대적이란 거죠. 그리고 지금도 당시 그 친구 가족의 조언을 잊지 않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내가 이곳에서 무탈하게 잘 지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우리가 이들에게 가족처럼 대해주면 받아들이는 이들은 얼마나 당황하고 불편하겠는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니 메이드들이 우리를 괴상한 가족으로 여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어쩌면 그들에게 우리는 너무나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로 여겨지고 그들이 해선 안 될 일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란 생각으로 긴장을 풀게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새롭게 메이드를 구하고 뜨거운 가슴은 숨겨둔 채 차가운 머리로 그들을 대했죠. 그리고 지금 나 역시 그 후로 맞이한 16살짜리 꼬맹이와 15년이 넘게 지금도 함께 지낸답니다. 시집도 가고 자녀도 벌써 둘이나 된 어엿한 주부가 되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직원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이미 필리핀의 적응은 마친 겁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서운 사람은 못돼 먹었거나 악한 사람이 아닌 엄격한 사람입니다. 엄하지만 가슴은 뜨거운 한국인의 정을 그들과 나눈다면 금상첨화가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코비드가 다시 기승을 부리려 한다는데 주말 역시 안전하게 보내세요. 내일 다시 하우스메이드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아시죠? 그리고 처음 방문한 분들도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선물해 주세요.